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오늘은 이화영 뉴스. 네, KNN 대표 이글라이스 박경익 아나운서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이화영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영 아나운서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그죠? 같아요. 네, 잠 깼죠? 네. 자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별스타그램에서 박경익 아나운서하고 옷 바꿔 입고 춤추기도 하고 방송 전에 댄스로 몸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네. 춤 저희가, 엄청 잘 네. 추던데요. 동기 아나운서여가지고 같이 춤도 많이 추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자 했는데 그게 좀 별스타에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해야겠다. 네, 많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아이돌 춤 추는 거예요? 아이돌 춤도 추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춤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주로 하고 있어요. 이하영 아나운서는 또 그것도 잘하잖아. 발레. 부끄럽네요. 발레도 한번 해야 되지 네, 않아요? 발레 조만간 경희 아나운서한테 얘기해서 같이 해볼게요. 같이? 네. 재밌겠는데? 봄날은 좀 즐기고 있어요. 어때요? 네, 그래도 이제 제법 따뜻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좀 따뜻한 그쵸? 거죠? 계속 추워가지고. 맞아. 그 꽃 보러 갔다 왔어요? 네, 꽃도 닮아주러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역시. 네. 자, 오늘 경익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또 우리 이하영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줄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네. 경익 아나운서님 영영 가신 건가요? 솔직히 오늘 아파가지고 2336님 걱정하시는데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그런데 이하영 아나운서가 또 마음 좋게 알겠다고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입니다. 감기 걸렸나? 네, 갑자기 제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 감기 걸려가지고 저희 경희 아나운서 아픈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렇구나. 다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50그릇 주문하고 잠적. 처장님,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난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네. 네, 삼계탕 50그릇을 주문하고 잠적한 남성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음식점 사장의 사정이 알려졌는데요.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노쇼 당했습니다. 또 노쇼구나. 그것도 75만 원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따르면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8일 삼계탕 50개 포장 주문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일로 내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운을 띄운 A씨는 남자였고 단체라서 주문이 굉장히 많은데 포장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길래 가능하다고 하니 무려 50개를 주문하면서 그 가격에 확인까지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주문자인 남성 B씨는요. 다음 날인 19일 7시에 가지러 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러 차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요청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A씨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승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까 법인카드로 하는 단체 주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똑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조금 꺼려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B씨는 명함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일단 알겠다고 통화를 종료하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과 함께 의문이 들었다면서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해서 보냈고요. 예약한 수량에 맞춰서 음식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성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당일 19일에도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이 법인 카드를 이용을 하는데 평소에도 그렇다 보니 예약금을 받지 않고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자책을 했는데요. 이어서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그는 혹시나 해서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니까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면서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마감까지도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A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면서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또한 다음 날부터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요. 예약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쉰 글을 주문해놓고 그냥 잠적했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노쇼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네. 고객의 이 허위 예약이라든지 노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형법상으로 봤을 때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업주들이 업무 방해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인정이 되면 그게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고 하네요. 네. 이런 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노쇼 이 문제는 자꾸만 벌어지고 있네요. 그 기사 저도 봤어요 하시면서 0711님. 앞으로 결제가 안 되면 음식 준비를 안 해줘야 해요. 이게 뭡니까? 화났어요. 지금 4476님도 주셨어요. 그러게요. 예. 예약금이라도 진짜 네.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단체니까 또 그러니까. 50개인데 그렇죠. 너무 클 것 같아요. 손실이. 그래요. 참.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였고요. 문제 내주시죠. 네, 사장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했던 말이죠. 내가 바보 같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바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원이 많은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유래로 본래 이것을 남달리 많이 먹는다. 무식하게 이것을 많이 먹는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이 유래 몰랐는데. 바보가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 뭐예요? 힌트가 일단 제가 말한 거에서 답이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밥보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 내가 힌트 노래 준비했는데 근데 힌트가 너무 세버렸네. 근데 이걸 많이 먹는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해서 나온 말이구나. 네, 남달리 많이 먹는다 진짜. 샵 2302 건당 50원 기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이제 알아버렸어. 요즘 들어 이상했던 너의 행동들은 소문들은 내 주위를 돌고 두고 돌다 오늘의 행동을 확인해버렸어. 오늘 저녁 너는 나와 헤어지며 시키누가 저녁 외식이 있다고 나고 미세는 나를 피해 딴 사람을 만나 춤을 추며 노는 모습을 남았던 거야. 난 장기가 막혔어. 할 말도 잃어버린 채난 참 어이가 없어. 그냥 널 바라보다가 난 그렇다면 내가 바본가요? 0745님. 널 그냥 잊기로 했어. 난 너를 보고 있었어. 너는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있었지. 신발을 사주면 따라다는 그 얘긴 미신으로 생각하고 선물했었는데 넌 내가 사준 구두를 입었어. 다른 사람 분명 함께 부를 때 맞춰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도 못한 채. 네, 클론의 난이었고요. 왜 이거를 치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밥이었습니다. 밥이 정답이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바보가 네. 바보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4498님, 밥 많이 먹으면 다행이죠. 밥만 많이 먹으면 진짜 다행이에요. 반찬도 만나고 거기다 어쩔 땐 반주까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먹을 만난 메뉴 생각하는 나란 여자는 바보다. 하고 주셨네요. 그럼 저도 바보입니까? 7446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밥 많이 먹는데 나도 바본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때요, 하영 씨는? 밥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랑 국을 꼭 먹어야 돼요. 아침에? 네. 정말?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 그렇게 밥이랑 국을 아침에 주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안 먹으면은 밥을 먹는 힘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는 그래서 꼭 밥과 국을 챙겨서. 웬만하면 반찬 안 먹어도 그냥 국에 밥을 말아서 먹긴 먹어야 돼요, 무조건. 진짜. 아니 저는 요즘은 밥보다는 밀가루가 더 걱정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면이나 그쵸. 빵 같은 걸 사실 밥이 오히려 낫지. 그게 면이나 더 빵. 살찌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찌기도 하고 건강에도 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밥보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잠깐 해봤어요. 와이즈 붐붐바스 들으면서 4부로 가서 또 뉴스 얘기 나눠볼게요. 살짝 너의 맘을 slide 그냥 놓치기나 싶어나 넌 어떻게 생각해 자 follow me now 이 리듬에 다시 make me spin We're making music Every day we put 가볍게 grooving Don't stop the music Hands up on my feet 지금부터 lower lower We got that boom boom on my face. 좀 더 lower, lower, lower. We want that. 박자에 맞춰 up down 줄을 감싸. 밀고 당겨 doom slap, let's count down. 가만 자꾸만 flat 괜찮아 뭐 어때? 우리 사이 keep going, make it baseline. 너도 왠지 tempo가 빨라. 걸어와 둘만의 timeline. Hands in the sky. 네, 박경인 뉴스. 오늘은 이화영 뉴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영 아나운서와 뉴스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공항. 음악 나가면 안 돼? 자, 시작하시면 돼요. 네, 공항 대기 시간 2배로 늘겠는데 보조 배터리 비닐봉지 실효성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보조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비닐봉지의 사용 지침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업계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토부는 이달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안 검사 시 꺼내서 바구니에 담고 필요시 비닐봉지를 제공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항공사가 비닐봉지를 배포를 했지만 이번에는 보안검색 요원에게까지 그 책임이 확대가 됐습니다. 항공보안업계는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검색대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면세 구역에서 일단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미 외부 단락 방지 구조를 갖춰서 별도 포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실제 화재 위험 대부분은 배터리 내부 합선이라든지 과충전에서 비롯돼서 비닐봉지로는 예방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비닐 지퍼백이나 절연 테이프는 외부 충격이나 열, 또 압력을 막는 기능이 없고 배터리의 내부 손상도 방지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미 검색 지연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9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비닐봉지 사용 시범 운영 당시 검색 시간은 평소보다 2배나 증가가 했고요. 공항 측에서는 단체 여행이 많은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2023년 수화물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검색노조는 본연의 위해물품 탐지 업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혼잡 시 안내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럴 거면 대체 왜 시행하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제가 꽤 되네요, 이거는. 비닐봉지 사용이 그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럼 왜 처음에 이걸 하게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비닐봉지를 또 많이 버리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데다가 또 이제 5월 되면은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네. 그럼 또 많이들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 그래도
여기 검색대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평소보다 2배면 진짜 큰일 나긴 큰일 났네. 그렇죠. 엄청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요거는 빨리 좀 정말 시행 가능한 그런 조치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혼잡할 때는 안내 방송으로 대체하겠다. 이건 사실 그렇죠. 저희가 느끼기에 와닿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럴 거면 진짜 왜 바로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럴 거면 왜 시행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배터리 문제는 사실 좀 우리가 많이 걱정하게도 되고 사고도 맞아요. 나고 이래가지고 해결 방안을 좀 제대로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5월에 연휴 길잖아요. 우리 이하영 아나운서는 뭐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5월에 만약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혹시라도 결방이 된다면 만약에 결방이 된다면 너무 하고 싶지만 만약에 결방이 너무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결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획을 그때는 늦지.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는 이제 계획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해요. 혹시나 제가 뭐 항공권 예약을 했어. 근데 갑자기 방송을 한대.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 뭐 수수료랑 뭐 지금 들어가도 그때는 예약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사람들 엄청 빨라요. 그쵸. 예. 이미 뭐 벌써. 그쵸. 다 하셨겠죠. 다 하셨죠. 국내도 지금 숙박도 잡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감히 어떻게 비행기를 지금 생각하고 안 그러세요? 되겠다. 저는 강원도라도 다녀올게요. 엄마 아빠 보러 갔다 네. 오셔야 되겠는데. 자, 문제 주세요. 네, 바로 문제 드릴게요. 네. 최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맞아.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이 보기에서 네. 기내에 반입 금지 물품은 어떤 건지 골라주시면 돼요. 네. 자, 1번 손톱깎이, 2번 면도 칼날, 3번 우산입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쉽네요, 요거. 그쵸, 여러분, 쉽죠? 살짝 헛갈리다가도 가장 안 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보기 한 번 더. 보기 1번 손톱깎이, 2번 면도 칼날, 3번은 우산입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여러분. Yeah, I'm sweet as shit, make you sick. Got you acting like you ain't had a sugar high. Yeah, I know this. Got you wet, got you feeling like. 주저하시는데 시간 걸려요, 여러분. 자, 기내 반입 금지 물품. I'll be melting the butter. 보기 다시 한 번요. 1번 손톱깎이, 2번 면도 칼날, 3번 우산. Come and get if you wanna. 저는 이게 Like ice cream. 쉽다고 생각했는데 Got you wish you 오답이 꽤 많고 그래요? 빨리 안 올라와요.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지금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me. Brain freeze, baby, maybe you should. I'm like ice cream. Oh yeah, oh yeah. Only if you did. 네, 자, 여러분의 답을 보면서 저도 헛갈려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손톱깎이, 면도 칼날, 우산 중에서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2번 면도 칼날이었습니다. 예, 면도 칼날이 반입하면 안 된다, 맞죠? 네, 저도 위험을 이제 가할 수 있다고 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가 과도 같은 거 네. 잘못 넣어갔다가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위스 땡땡인가 저희도 그거 한번 가지고 다 모르고 생각 못하고 그거 가져갔다가 한번 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혼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산도 많이 주셔가지고 우산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가 하고 봤더니 요건 제한이 조금 있네요. 길이에 제한이 있나요 혹시? 날카로운 거. 그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날카로운 끝이 있는 우산은 경우에 따라서 제한된다 그래요. 일반 우산도 항공사에 따라 또 가능하다 그러고 이런 걸 좀 세밀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항공사에 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손톱깎이랑 헷갈렸는데 또 우산으로 한번
깎였다고 한 분도 계시거든요. 아. 네. 그 손톱깎이 때문에 또 불려 들어간 적도 있다. 저는 열쇠고리 다- 때문에 들어간 적 있었어요. 아 진짜요? 열쇠고리가 예. 기념품으로 이제 제주도 갔다가 예전에 음. 많이 샀어요. 그 나눠드린다고 많이 샀는데 그게 분명 이제 포장을 했는데 그게 안에서 뭉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쇳덩이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뭐 칼날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렇지 하니까 알고 보니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면도 칼날이 맞는데 우산도 그 항공사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이 네. 있다는 거 지금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타는 항공사에 따라서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 부러워요. 늘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 좋겠다 부럽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마지막 이제 옛날 뉴스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하영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도전하는 자, 네 이름은 X. 네, 1994년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TV쇼에서나 등장할 법한 요란한 복장, 남의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냉담함, 또 게으르고 이기적인 성격, 널리 통용되고 있는 X세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진정한 X세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호를 통해서 Y세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지닌 젊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포브스가 규정한 세대의 연령은 바로 14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컴퓨터에 능통하면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열정의 소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조직의 원리에 충실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창업의 길을 택하면서 자신의 모험적인 선택에 그만큼의 이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브렌다 린, 뉴욕의 코트 제조업체에서 디자이너 보조 일을 하던 그녀는 93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너무 따분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창업의 길을 택한 27살 여사장 리는 코트보다는 모자 쪽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모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동료는 바로 컴퓨터인데요.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의 겉옷과 모자를 받아 걸어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본을 마련하고 모자에 대한 패션 감각까지도 익혔습니다. 94년 한 해 동안 그녀는 모두 20만 달러어치의 모자를 팔아서 5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X세대를 규정하는데 좌절이라는 표현은 절대 금물이죠. 진정한 X세대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데요. X세대가 모두 이들처럼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강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비록 숫자가 적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막연하게 지녀온 X세대에 대한 이 부정적인 편견을 탈색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포브스에서는 이 같은 X세대야말로 미국 최고의 공장이나 첨단 기술보다도 더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X세대에 대한 기사였어요. 예. 미국계 X세대에 대한 기사. 네. 같은 시기 또 우리 X세대가 왔던지 모르겠는데 X세대도 그렇죠. 얘기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X세대 요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1994년 5월자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주셔야죠. 네, 문제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 미국의 X세대에 대한 기사였잖아요. 네네. 같은 시기 우리나라 X세대와 뭐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1990년대 우리나라의 X세대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부유층 철부지 자녀들을 일컫는 오렌지족들의 변한 밤거리에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차를 태웠는데
당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차에 타는 사람들을 보고 그게 사회에 또 굉장한 충격을 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타는 거니까. 예. 1990년대 X세대의 사회 문제를 떠올라서 오렌지족과 함께 화제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신조어. 네.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말이죠. 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오렌지족처럼 땡땡족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네, 땡땡족이에요. 이하영 아나운서는 이 말 들은 적 있어요? 저는 몰랐죠?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사랑했던 나의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를 남겨두고 너무 쉽게 나를 떠나버린 너를 이제는 이해하려 해. 두 번 다시 난 그 누구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익숙해져 가는 슬픔 속에 갇혀버린 내 모습. 네,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야타족이었습니다. 야타족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야타족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이랬어요? 야타. 진짜 이랬다기보다 그 얘기를 듣고 막 장난을 많이 쳤지 친구들이랑 그렇게 야타족 옛날 얘기구나 하시는 분 계시고 지금 생각하니 너무 위험하네요 하시면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9509님도 주셨어요. 네, 자 야타족을 모르는 이 말을 모르는 이회아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그 젊음이 좋네요. 자,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자, 6621-1320-8032 6621-1320-803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프롬의 달빛이 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하영 씨 고마워요. 그때 그만 편히 떠나요. 모진 꿈에 깨어나 쉬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절을 지새면 아픈 기억도 잊혀질까요? 내 못다한 마음이 골마 이 가슴에 붉은 물이 들거든.